탄력봉에 범퍼 플레이트에 팔자 스트랩에다가 슬링렉까지 쓴다? 그런 모든 요인들을 다 끌어모아서 데드리프트를 하고 내 데드리프트 중량이 이렇습니다 하고 올리는 건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스쿼트 중량을 제대로 보는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오늘은 그 다음으로 데드리프트 중량을 제대로 보는 기준을 함께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종목 특성상 스쿼트나 벤치프레스보다도 데드리프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중량 차이가 훨씬 더 많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차이 나는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로 땅데드. 데드리프트라는 종목의 정의 자체가 땅에 가만히 놓여져 있는 죽어있는 중량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슬링렉에서 드러낸 걸 영상으로 올리는 분들이 계시죠. 그럼 그 자체로 데드리프트가 아니라 블락풀이라는 바리에이션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슬링렉의 제조사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중량 자체가 5에서 10% 정도 높아질 수 있어요. 슬링렉에서 데드리프트 하는 걸 이해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특성상 체육관들이 고층 건물들에도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땅데드를 해버리면 위층이나 아래층에 독서실이나 카페, 사무실이 들어가 있으면 그 데드리프트, 땅데드를 하는 것만으로 소음이나 진동이 전달되니까 어쩔 수 없이 슬링렉을 사용해야 되는 부분 충분히 이해해요. 스쿼트나 벤치프레스를 일반 퍼블릭에서 하는 건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데드리프트의 경우는 이야기가 좀 다르죠. 정말 파워리프팅과 3대 운동 혹은 역도 체육관이어서 드랍을 하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쪽이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체육관들이 흔하지 않고 소음 진동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를 같이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슬링렉 쓰는 건 충분히 그렇다고 봅니다. 하지만 슬링렉 자체를 쓰는 것만으로도 내가 들 수 있는 한계 허용 중량이 더 높아진다라는 건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게 좋죠. 여기서 바로 이어지는 게 바벨과 원판인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스쿼트 때 언급했던 바벨과 원판의 오차값 차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데드리프트는 바벨과 원판 자체의 특성에 따라서 중량 뻥튀기가 굉장히 심하게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체육관에서 쓰는 바벨을 탄력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파워리프팅 규격에 맞춘 바벨을 파워바라고 해요. 스티프 바벨이라고도 하거든요. 이 바벨이 어떻게 다르느냐면 탄력봉 말 그대로 바벨 자체에 어느 정도 탄력이 좀 있다는 뜻이고 스티프 바벨 그만큼 바벨이 덜 휜다는 뜻이에요.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동일한 중량을 걸었을 때 탄력봉은 굉장히 쉽게 휜다. 슬래가만 당겨도 바벨이 이미 한 2쯤 떠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시작 지점이 이렇게 아래가 아니라 위에서 시작을 한다는 소리죠. 제 운동 영상을 보시면 제가 일반 체육관이나 그냥 일반 바벨을 사용해서 데드리프트를 했을 때와 이렇게 파워바, 스티프 바벨을 사용했을 때 동일한 중량에서의 하단부에서 휘어지는 정도를 보면 그 차이가 어느 정도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이 바벨의 휘어짐은 고중량으로 가면 갈수록 훨씬 더 크게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다 지름 자체도 차이가 나요. 파워바가 29mm 규격인데 탄력봉의 경우에는 27에서 28mm에서 놉니다. 되게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 보이는데 데드리프트 바벨 같은 경우는 26mm까지 떨어져요. 그러면 바벨의 휘어짐, 두께, 특성에 따라서 그 자체로 데드리프트의 중량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 자, 바로 이어서 원판. 제가 앞서도 언급했다시피 원판의 오차값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원판의 두께를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데드리프트에서는 어떤 원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도 중량의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원판들이 25kg, 15kg, 20kg예요. 굉장히 얇죠. 이 가운데 꽂아져 있는 내장 이렇게 한 묶음이 100kg예요. 이렇게 두 개 잡으면 200kg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걸 바벨에다 걸어버리면 바벨 중량까지 합쳐서 벌써 220kg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체육관에서 쓰는 우레탄 원판이나 범퍼 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요 25kg 두 장, 50kg 정도가 되는 게 20kg 한 장이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이렇게 내장을 꽂으면 바벨에 한참 남아요. 그런데 범퍼 플레이트나 우레탄 원판을 사용하면 300kg도 겨우 간신히 채워진다거나 원판을 더 꽂고 싶어도 꽂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원판 두 개가 차이가 나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앞서 제가 바벨의 휘어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게 원판의 두께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간단하게 지렛대 원리를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원판도 얇고 중량이 압축돼 있고 바벨이 잘 휘어지지 않는 스티프 바벨에서 해당 중량을 드러낼 때 필요로 하는 힘과 일반 탄력봉에 범퍼 플레이트나 우레탄 원판을 꽂아두고 동일한 중량을 들을 때에 필요한 힘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미 바벨에서부터도 차이가 나는데 원판 두께도 두껍게 차이가 나버리니까 시작 지점 자체가 심하면 한 뼘까지도 차이가 난다라는 뜻이에요. 한 뼘 정도의 블럭풀을 하게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바벨과 원판만을 놓고 봤을 때도 오히려 스쿼트와 벤치프레스에서보다 데드리프트에서 중량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이런 이유에서고요. 다음으로 스트랩. 리프팅 규정상 스트랩 착용 안 됩니다. 맨손으로만 써야 되고 훅그립 테이프도 못 써요. 당장 지금 드시는 중량에서 스트랩만 풀고 진행해도 그 중량 못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내가 정말로 파워리프팅 시합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라거나 정말 시합 룰로 3대를 측정할 거다.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스트랩 사용하는 거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당장 저도 첫 번째 시합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이 스트랩 계속 사용했거든요. 그리고
스트랩도 굉장히 많은 종류들이 있죠.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베르사, 여기에 역도 스트랩, 팔자 스트랩까지. 그런데 여기서 내가 어떤 스트랩을 착용하느냐에 따라서도 중량 차이가 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팔자 스트랩이 이렇게 내가 실질적으로 감아서 쥐어줘야 되는 거랑 다르게 정말 그냥 이 스트랩 자체로 락을 걸어버리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립을 놓친다거나 할 필요 없이 그냥 이 스트랩 자체로 바벨에 텐션을 걸어버리고 있는 거고, 모멘트함에도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 게 이런 형태로도 데드리프트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형태의 스트랩을 사용을 할 때는 어쨌든 엄지도 어느 정도 걸려 있어야 이 그립에 대한 부분이 제공이 되는데, 팔자 스트랩은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거의 가동 범위가 10cm 가까이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마지막으로 컨벤과 스모에 대해서 언급을 해보자면, 일반적으로 스모가 컨벤보다 5에서 10% 정도 더 든다고는 하지만 항상 그런 것 또한 아니고, 컨벤으로 들기, 스모로 들기가 아니라 포인트는 규정에 맞게 무겁게 들기라는 점이죠. 경량급이라고 컨벤 안 하는 거 아니고 중량급이라고 스모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강한 걸 하면 되는 거예요. 어때요? 스쿼트에서는 그 깊이랑 무릎에 어떤 장비를 착용했는지 이 두 가지만 이야기를 했는데, 데드리프트에서는 제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다뤘죠. 중량 차이가 날 수 있는 요인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 데드리프트 중량을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아시아에서 227.5kg로 1등을 했고, 제 개인 기록은 체중 4배인 240kg인데요. 앞서 언급했던 바벨, 원판, 슬링렉에 팔자 스트랩까지 끼면 글쎄요, 해봐야 알겠지만 270kg까지는 뽑을 수 있지 않을까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뜻이죠. 스쿼트 편과 동일하게 이렇게 데드리프트에서의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도 규정이 이렇고, 이렇게 요인이 작용했을 때 이만큼의 중량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된 거고요. 특히나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이 땅데드가 우리나라의 환경상 그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운동 가능한 환경에서 최선책이라면 그렇게 하시는 거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최소한 내가 스트렝스를 내세우는 사람이다, 3대 중량을 내세우는 사람이다, 이런 부분에 관련돼 있는 사람인데 탄력봉에 범퍼 플레이트에 팔자 스트랩에다가 슬링넥까지 쓴다? 그런 모든 요인들을 다 끌어모아서 데드리프트를 하고 내 데드리프트 중량이 이렇습니다 하고 올리는 건 정말 몰랐다면 뭐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지금 여러분이 일반 체육관에서 드러내는 그 데드리프트 중량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규격에 왔을 때 굉장히 힘들게 드러낸다거나 들지 못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더라는 거. 이렇게 오늘 영상은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했나요 여러분? 진짜 내가 규정을 모른다거나 그렇게밖에 할 수 없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알고도 그러는 건 좀 그렇죠?